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의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연결하겠습니다. 주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본 야당들이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이 안보법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자, 이 아베 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연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참의원 선거가 선거라는 게 정치의 전국 주도권을 잡는 실은해서 삿바 싸움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중요한 총선과 겹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네.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로서는 평화 헌법 지지 세력을 결집해서 대항하지 못하면 야당이 설 자리가 없겠죠. 특히 네. 작년 9월에 속기록도 작성하지 못한 참여연 특별위원회 혼란, 날치기였죠. 네. 아직 기억에 생생하고 유튜브에도 남아 있으니까 네. 유권자들에게 자민당 정권의 독주, 폭거 이런 것을 아마 인상을 지우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해에 국민들의 또 저항도 일본 사회에서는 또 이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렇다면 지금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연대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워낙 야당이 지금 이제 9개인데요, 참의원에. 네. 그중에 이제 5개가 결집하고 나머지야 한두 명 정당이니까 군소정당이 의미가 네. 없지만 워낙 지금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하. 특히 이제 아베 정권이 이걸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참여한 동시선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베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사태가 아하. 북한에서 전개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복잡한 변수가 있어서 아직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겠는데요. 자, 예. 일본의 이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서 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크게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의 목적, 그 방향 어떤 거라고 지켜보세요?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양국 군사력의 통합 운영, 네. 그러니까 이제 나토처럼 그거를 지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 이유는 중국이 아주 난폭하게 부상했기 때문에 네. 그런 명분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혼자 못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네. 중국의 부상의 압박을 느끼는 나라들은 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네. 일본도 중국의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강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을 앞에 어떻게 보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동경에서 보면은요. 네. 일본 사람들은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동맹을 잘못 맺어서 패전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일본의 지도층 중에 많은 분들이 일본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것을 미국이 알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신뢰하고 가치 있는 동맹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미국이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언어라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의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님께서 이 분석해 주신 국제 정세에 딱 맞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 최근 이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 관련해서요. 예.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경계 감시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예.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요. 네. 일본도 이제 저희도 더 그렇지만 무역 국가인데 네. 세계 주요한 가장 일본이 중요한 무역로 항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위 남중국해를 네. 지나가는 항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이나 동남아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무역로에서 사활적인 문제가 되고요. 네. 만약 이 해역 전체를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중국의 영해로 만들거나 그것을 통제를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 일본이 미국뿐 아니라 호주하고도 사실상 동맹을 맺었죠. 네. 또 인도하고도 또 그런 관계를 맺고 해서 그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19일이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임시 강요 회의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확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저는 어쩌면 제가 뭐 지식이 얕은지 모르는데 6.25 전쟁 그 휴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제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일본의 대북 제재를 보면요. 네. 동서냉전 때는 이제 아웅산 그 묘 폭파 테러나 네. 서울 올림픽 방하려고 했던 대한항공 8582 폭파 테러 때 미국이 주도한 그 국제적인 제재 주체가 있었죠. 네. 그럴 때는 일본은 수동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아하. 동서냉전 이후에는 이제 북이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일본인 납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네. 점차 제재 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일본이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제재가 아니라 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군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미만에 네.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탄도탄 요격 체제를 거의 완성하는 것이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제재치는 재작년에 일북 수교 개시를 목표로 재작년 5월인가요? 스톡홀름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했었습니다. 사소한 거였는데 그걸 모두 부활시켰고요. 제재를. 네. 유엔 결의에 더해서 이것을 더 독자 제재를 강화하니까 사실상 인적 물적 교류, 무역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네. 뭐 저희 돈으로 10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이상은 송금도 금지가 되고 북한에 가져갈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북한 국적자는 입국을 할 수가 없고 또는 북한 당국자의 재입국 금지. 요거는 조총련 간부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이번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일본에 있는 외국인 중에 핵과 미사일 기술자가 북에 갔다가 오면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네. 지금 뭐 주관님 말씀 들으면서 좀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제재가 강화됐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6.25 전쟁 이후 그럼 뭐 지난 한 60여 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다. 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 제재가 아니라 이것은 또 이제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는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거 좀 우리가 긴장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으네요. 주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도쿄의 홍형 통일일보 논설 주간이었습니다.